2021년 11월 14일 야간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되는 종가법 1% 종가법이기 때문에 2021년 11월 14일 오늘까지의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차트들을 해석하는 가장 최신의 종가법이 될 텐데 기존의 방법이 계속 유지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간에 투매출은 매매 기법을 사용하면서 활용했던 약간의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승장일 때는 호재성 이슈들과 함께 박스권 보합 그리고 전고점 돌파 이런 간단한 요소만으로 해서 강력한 이슈가 있다면은 충분한 반등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매 방식인데, 보합하고 하락장에서 이슈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져 버리면은 생각보다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종가법이라는 것 자체가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거래 그리고 길게는 중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인데, 아무래도 종가법이 종가에 매수를 하고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이제 패턴들이 너무 많죠. 10번 거래하면은 7번 이상은 거의 1회, 2회 매수해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슈에 의해서 눌림목 구간이 짧은 이제 우리나라의 매매 트렌드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제 단기 스윙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이 아니라 종가 매매 패턴의 그냥 오버나이트 트레이딩 정도, 첫 매수를 시작으로 또는 끝으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오버나이트 트레이딩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종가법은 사실 그런 매매는 아니죠. 자, 1% 종가법의 매수와 매도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 대응은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교재를 통해서 또는 특강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1% 종가법의 반등이 될 확률이 높은 다양한 이제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투매추로는 차트를 볼 때 물론 복합 이슈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차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시장의 이슈, 이야 기가 막히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어, 앞으로 요소수 가격이 급등을 할 거다. 왜? 화물차가 일을 하려면 여기에 화물차라는 이 카테고리는 어마어마하죠. 특히 화물로 결정을 지어버리면 화물의 이동, 와, 엄청나잖아요.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그 관련주를 끌어올리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평선에 닿건 무슨 보조지표에 닿건 어떤 형태에 있건 간에 그냥 일단 땡깁니다. 이걸 차트가 땡겼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이슈가 땡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법이라든가 차트 따지기 전에 일단 주가를 끌어올릴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게임주가 움직이지 않았네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차트가 땡기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관련주로 메타버스 엮이고, 그리고 차세대 산업으로 창업으로 프랜차이즈로 일자리로 청년 실업 메타버스로 땡기고, 일자리 관련주, 대선 관련주, 그리고 현재 원래 시즌이죠. 셧다운제 또 시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애초에 방콕 쪽이 급증하고 있죠. 또 땡기죠. 게임 관련주가 이번에 또 엄청 이슈 터지면서 올랐다 내렸다 벌써 눌림목만 몇 번이요. 그렇게 가거든요. 차트가 아니라 이슈가 땡기는 거니까 이슈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이슈는 바탕이 되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터졌다. 그 자체가 이미 이슈죠. 그 자체가 이슈예요. 한 번에 쭉 당겼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구간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돌파 눌림 지지와 저항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은 순수하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차트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자, 종가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투매 추론의 박스권 체크 주요 사항들, 그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특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요일날 영상이 오전이나 오후쯤에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 설명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초심자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무조건 반등의 3%에서 전량 매도가 나가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신호가 있죠. 일단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주가가 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가가 급등, 엄청난 거래량 이슈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종목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발생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겠죠. 이거 오늘 상승만으로 끝나지 않겠는데 라는 사람이 많으면은 오늘로써 상승이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던져요. 그러면 눌림목이 오고, 아니다, 이것보단 좀 더 간다라고 붙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2차 상승이 오게 됩니다. 종가법은 2차 상승에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죠.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기존에 종가법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박스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장대양봉,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첫 번째, 이 정도 상승이면 난 팔아도 되겠는데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매도 물량. 그 다음에 야, 이 정도가 아니지, 더 가야지, 이 정도 이슈인데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상승, 2차 상승. 그런데 파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할게요. 모양상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매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닥에서 1차 상승 눌림목, 2차 상승에서 매도. 이게 기본 룰입니다. 이게 기본 룰이에요. 자, 첫 번째 룰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상승에서 눌림이 올 때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보합을 뛰어넘는 추세 전환의 신호. 자, 보합권을 뛰어넘는 추세 전환 신호, 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이게 종가법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보합 구간을 돌파한다. 이 보합 구간은 대체로 뭐겠어요? 대부분 다 박스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분명히 두꺼운 지지와 정도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박스권이 천정을 돌파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장 단단한 성질인 지지와 저항의 이 구간이 성격이 바뀌죠. 성격이 바뀐다.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주가가 자, 이렇게 저항으로 밀리다가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거죠. 종가상 저항을 뚫은 장대양봉의 종가가 저항선보다 위에 있을 경우 아래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여기는 지지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쉬운 조건입니다. 이거 하나로 매매를 하겠다. 안 되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매매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전고점을 넘어섰다. 박스권의 천장을 넘어섰다라는 의지가 확인되는 종목에서 눌림목 공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차 상승이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사줍니다. 우리는 그때 팔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차트에서 살짝 물려놓고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이 장대 양봉 하나의 가치만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 우리가 원적법에서 배우다시피 매집의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애초에 조건이 개인이 장대 양봉과 상한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시장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겠죠. 전반적인 사항을 대입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준봉은 3개의 단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과 그 다음 중단 그리고 하단. 원적법도 마찬가지. 적정가에서 힘을 더 주게 되죠. 그만큼 이 아래의 부분이 평균 가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 못하게끔 위로 주가 방어 물량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 기준봉 단타 매매, 종가법을 할 때도 1차에서 반등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이 부분, 제일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방어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1회차 반등이 기준봉 또는 장대 양봉의 상단, 이 상단에서 반등이 자주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상단의 위치, 왜? 평균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세 유입,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가 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박스권 보합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지지와 저항의 역할 변경과 위의 매수세 유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장대 양봉이 상단에서 눌림목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진행해보고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주체들이 밀 것이고 이게 맞다 싶으면 올릴 것이고 거래량 터지고 좋은 이슈 터지고 차트까지 다 만들었는데 굳이 손해보면서 주가를 박살낼 필요는 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부들만으로도 위에 상단에 기술적 반등의 매수세 유입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종가법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이런 신호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투매출은 또 조건부를 보도록 할게요. 투매출은 조건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은 총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교육만 10년 넘게 했죠. 자, 이렇게 박스권에 5개의 규칙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선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 선은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어떤 애들만 이 박스권의 주인, 이 지지와 저항을 만든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 그래서 이 라인을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 사이에 장대 음봉과 양봉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특정 주가만 오면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가지고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박스권 5규칙선이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종목들은 흐물흐물 올라갔다가 흐물흐물 내려갔다가 한 방에 훅 내려갔다가 한 방에 훅 올랐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규칙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 5규칙선이 짜여지게 되면 그 그림이 왜 올렸고 왜 내렸는지 그 시나리오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박스권 5규칙선. 자, 그러면은 이 박스권 5규칙선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죠. 지지와 저항은 하나의 선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지지와 저항. 그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지. 자, 여기 지지선. 맞습니까? 자, 맞으면 1번. 자, 맞으면 1번. 자, 우리 또 초심자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으면 1번, 아니면 지지. 그 다음, 반대로.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요거는 저항. 자, 요건 저항입니다. 저항. 천정에서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질들이 차트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지와 저항. 자, 지지선. 먼저 지지선. 주가가 잘 가다가 쭉 내려갔다가 자, 튕겨져 올라갑니다. 이게 지지입니다. 그쵸? 이게 지지. 그럼 지지는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주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초심자 교육이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지지는 주가를 어떻게 한다? 1차 지지선은 1차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원래 하락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지는 위에 있는 주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눌림이 끝나면 조정파가 오고 반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지선은 반등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지가 만들어지면 주가는 하락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반대로. 자, 또 반대로. 저항입니다, 저항. 자, 요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럼 저항은 지지와 저항선, 저항,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밀어낸다. 지지가 좋은 겁니까? 저항이 좋은 겁니까? 감변님, 효장님. 지지가 좋을까요? 저항이 좋을까요? 지지와 저항.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 겁니다. 지지는 내려올 때 눌림목에서 또 사면 되고, 저항은 다음 저항선을 보고 아래에서 사면 끌어올려 줄 테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은 나쁜 선이 없어요. 지지선의 역할, 끌어내린다. 그리고 반등시킨다. 반등 전에 잡으면 되겠죠. 저항선의 역할, 끌어올린다. 끌어올릴 때 그냥 사면 되겠죠. 그 밀어내릴 때는 다음 지지선을 또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새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제 박스권 이렇게 오규칙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노려주는 거죠. 저항선은 밑에 있는 주가를 끌어당겨서 튕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아랫부분에 지지선 반등 시기에서 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진폭 구간 안에서 이게 이제 박스권 오규칙선이 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쉽죠? 저는 어렵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가법을 할 때 이렇게 박스권 오규칙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겠죠. 어디가 위험하고, 위험한 건 아니에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떠한 차트도 이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추락하는 주가도 호재가 터지면은 차트에 관계없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 있는 가중하에서 좀 더 짧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조건부입니다. 어디를 조심하는 게 좋을까? 박스권은 박스권 오규칙선을 그리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평가 저항, 적정가, 그리고 다시 돌파선. 자, 이런 차트를 그립니다. 이런
차트는 우리가 원적법 차트, 저가주 주가 방어라는 차트라고 이제 배우고 있죠. 그러면은 종가법을 할 때 어떤 위치에 우리의 장대양봉, 기준봉이 있으면은 좀 더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을까? 자, 위험지역을 체크를 해볼게요. 고가, 장대양봉이라든가 매집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고가라는 자리를 만났습니다. 이 고가는 앞으로 어딜 향해 갑니까? 자, 여러분들, 고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밑에 저가. 저가까지 떨어집니다. 고가에서 저가까지. 고가주 주가봉 33, 44, 50억, 55.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보고 종가법을 대입을 했을 때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 이 위치에 있다. 반등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곰서방님, 시골어부님, 푸른하늘님, 스타드님. 어떨까요? 이 고점에서 종가법 장대 양봉 나왔어요. 그 다음날 진입했어요. 저가까지. 바로 오를 가능성보다 더 길게 눌림이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빠른 반등이라던가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고가에 위치한 자리에서 종가법을 들어간다? 당연히 느려지겠죠. 사의도전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흰자님. 그래서 이 자리에 기준봉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기법을 사용한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어디가 또 위험할까요? 이 부분이 위험하죠. 두 번째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왜? 여기는 박스권의 시세가 끝났다. 그렇죠. 박스권의 시세가 끝났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는 박스권의 시세가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고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원적법에서도 여기선 최종 매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사실상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도 반등이 나오죠. 네,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잘못 걸리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적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반등이 시작되는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적정가, 시세를 출발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한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여기. 밀린다. 저항의 자리가 있는 자리. 저항이 끝나는 자리죠. 이런 부분에서는 저항이 끝나는 자리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법,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비승법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종가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자리, 그리고 쓸만한 자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박스권과 박스권 5규칙선의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저항,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들어갔을 때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짐작을 해서 바닥과 가까워질 때 매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슈는 애매한데 저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좀 더 높긴 하지만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을 짤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조건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박스권은 특별히 강한 지역이 있어요. 특별히 강한 지역. 과거의 박스권, 그리고 현재의 박스권. 이 박스권들이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지지와 저항이 아니라 지지층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주가를 방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겹치는 그런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매매가 잘 돼요. 예.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왜? 여기가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표로 봤듯이 박스권과 박스권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지지층의 형성,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면 상당히 단단한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트의 신뢰도, 차트에서 기술적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의 원인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얼마 전에 2021년 올해네요. 올해 초 연말, 작년 2020년 연말부터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차트 플랫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트 플랫에 대한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전륜의 차트 플랫이라고 검색하시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가주 주가 방어를 이용한 차트 플랫은 매매 기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장대 양봉의 지지와 저항선이라든가 차트 플랫은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차트 플랫과 지금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특정 종목을 찝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승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그냥 무작위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상한가, 하한가에서. 거기서 최근 종가법에 해당되는, 종가법은 단일 캔들의 장대 양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합성을 연속화된 같은 성질의 캔들을 연결해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한가. 자, 차트들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슈는 생략합니다. 이슈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슈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오 엘리먼트. 자, 상장주입니다. 지금 이 상장한 종목은 종가법으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누적된 차트, 과거의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새로운 다른 매매 기법으로 대응하지 1% 종가법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DMT 굉장한 상승이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최근에 어떤 종가법이 나왔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단일 캔들로 볼게요. 5, 4, 8. 8이면은 요 정도로 이제 기준봉을 해석할 수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합성일 때는 더 길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기준봉으로 했을 때 그 다음날에 캔들이 종가가 14%예요. 종가. 우리가 앞서서 가격은 훨씬 14% 밑에 샀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1차 매매를 시작한다? 기분 좋은 매매는 될 수 없겠죠. 왜? 시작부터 어제보다 14% 높게 사니까. 그래서 이런 종가법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합성을 한다? 여기서 어떻게 사? 종가법이 형성되지가 않죠. 굳이 이런 종목을 끼워 맞춰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과거로 가보면은 딱 눈에 튀는 애들 있죠? 여기 눈에 튀는 애들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봐도 종가법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제는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어디가 종가법의 기준봉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자,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종가법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을 만나고 제가 설명하는 차트들을 만나게 되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주가 상승의 차트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조 지표를 넣어보자. 차트 플랫. 먼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가격 이동 평균선. 5, 10, 60, 12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표 추가 엔벨로프 20,20 넣어주고, 여기다가 좀 더 기준선도 일목균형표도 하나 넣어볼게요. 일목균형표 대신에 기준선 26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왜? 이 부분밖에 없죠. 종가법에 적용되는 차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DMT를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박스권 5규칙선, 박스권 발음이 셌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박스권 5규칙선이 기준분보다 훨씬 더 앞서. 그렇죠. 된 소리 하나만 더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박스권 5규칙선을 그어봅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얼핏 봐도 지지와 저항은 뭐 평가 저항에서 결판 났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것만 봐도 과거 봐도 아마 뻔할 겁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아트입니다. 아트.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저항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지와 저항으로 길 루트를 완전히 막아버리죠. 예, 저항.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녀석은 여기서 또 예, 박스권 5규칙선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돌파가 일어났죠. 그럼 이 선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3분의 1 상단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일단 저항대로 땡길 가능성이 크죠. 자, 이 자리를 봐놓은 상태에서 차트 플랫을 보는 겁니다. 플랫이 어디로 위치하고 있는가? 자,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모이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아래. 자, 중간에도 한번 줄 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가를 당기는 위치가 이 아랫부분이 강합니까? 이 윗부분이 강합니까? 윗부분이 강하면 1번, 아랫부분이 강하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 부분이 강하다. 자, 이 윗부분이 강하다. 어디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개인 생각을 남겨보세요. 위에가 1번, 아래가 2번입니다. 차트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아래로 내려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여기서 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플랫 가격이 대부분 다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럼 DMT는 위로 올라가기보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왜? 위에의 반등 가능성을 가진 그런 이제 요건들보다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래의 지지와 저항이 강하니까 주가가 아래로. 그럼 종가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 상단보다 아까 요 위에 있죠. 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 이 위치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 구간에서 그런 거 있죠. 종가법을 할 때 오늘 1010원이야. 그럼 내일 1005원이네. 모레 999원. 막 이렇게 하락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띄엄띄엄 다 잡아버리면은 그 이쪽에 물량이 고여있다가 한번 뚝 빠져버리면은 평균 가격이 밑으로 훅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스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0.1% 차이까지 다 잡는 것보다는 이러한 플랫 상황들을 계산을 해서 그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DMT는 이런 좀 더 아래의 위치를 공략하게 되면은 반등 포지션에서 우리가 쉽게 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마알미늄. 자, 요것도 볼게요. 자, 주가가 추세 하락이 이미 정해져 있던 종목들이 일순간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합 구간이
박스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합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종가법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사마알루미늄은 어디서 종가법을 할 수 있을까? 자, 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왜? 과거 지표가 없어요. 과거 어디를 보고 이걸 매매를 하겠어요. 아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천장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천장. 천장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 중에서 그렇죠, 저항이죠. 여기는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 저항입니다. 그럼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저항이 주가를 땡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게 저항이 땡기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전고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주가가 이래요. 그럼 이 전고점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하는 이론들이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항이기 때문에요. 저항을 보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 저항을 뚫으면은 돌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저항. 전고점까지는 저기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번 호재로 땡길 수 있을 거야. 전고점을 목적으로 이 저항선, 이 저항의 최고가를 닿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올릴 가능성이 커. 그렇게 이제 기대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까지. 저항선까지. 자, 그래서 방금 힌트가 또 나왔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만 된 종목이 고점, 어디 위치를,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운 게 고점 또는 목표 또는 저항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항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가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전고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저항대를 기준으로 이 위치 종가부터 여기까지가 한 20%니까 이 정도 올라갈 때 저항의 힘이 나타나기 전에 팔아야지 라고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스권의 고가, 그 치고 올라가는 적정가선에서 나온 장대 양봉을 잡는 이유가 이 저항선의 이격도, 이 안을 먹기 위함이죠. 자, 어렵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주세요. 목표가를 향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격도,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격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가 있어야 저기 저항, 저기 전고점, 저기 천장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먹는 게 대부분의 투매 추론입니다. 박스권이 있다는 말은 고가와 저가, 사야 될 가격인 적정가, 버려야 될 돌파 가격의 이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전고점, 천장으로 말하는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알루미늄은 종가법이 나온 적이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죠. 고점이 없으니까 종가법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또는 저항대를 정확하게 살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어느 자리가 있었을까요? 보면은 천장이 만들어지는 자리. 그러면은 이 부분은 천장이 없죠. 날려버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자,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평가저항, 적정가, 평가저항, 적정가, 돌파선, 이런 식으로 또다시 고가,
평가 저항, 적정가, 평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짜여지는 거죠. 박스권이 짜여진다. 이런 차트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종가법 차트를 찾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천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도 나오겠죠. 자, 이 구간도 한번 볼게요. 합성으로 가기 때문에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보합 구간에서도 21 이상 나올 것이고, 박스권을 그린다. 박스권을 그린다 했을 때도 평가 저항, 지지와 저항,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차, 와, 이거 보세요. 장대 양봉이 중심. 그리고 평가 저항에서 밀리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참 재밌는 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갭 자리. 그리고 위에 차트 플랫 한 개. 차트 플랫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모여있죠? 모여있고, 하나.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럼 그림 나오죠? 그림을 한번 제일 복수로 발생하는 부분.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종가 매수, 갭 채우고, 합성 장대 양봉인데 여긴 또 무슨 자리예요? 후문법 자리죠. 평가 저항, 빵, 돌파선. 아까 우리 봤던 부분. 자, 첫 번째,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어요. 박스권 조건부에서 장대 양봉이 박스권의 중심을 잡는 박스권 나왔어요. 고가 나왔어요. 여기서 종가를 들어가면은, 종가 매수를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눌림이 길게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배웠죠. 그 다음 여기 평가 저항. 눌릴 가능성이 크다. 눌리죠. 하나, 둘. 그런데 이 위치는 박스권의 적정가의 위치. 매수. 원적법에서 매수해야 되는 부분. 거기다가 생명선. 단기 회기선. AR이죠. AR 발생하죠. AR 발생. 돌파선. 쭉 밀리죠. 우리가 배운 대로잖아요. 맞죠? 아까 처음에 배웠던 부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 가능하고. DKND. 자, 요것도 종가법이 가능했을 만한 차트를 한번 봅니다. 추세 무너지고, 이 부분은 보합 구간이 없고, 좀 더 앞으로 당겨보면은, 자, 앞으로 좀 더 당겨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부분과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략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튕겨져 오는 거. 자, 하면 된다 1번. 하면 안 된다 2번. 분명히 아까 우리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차트.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요. 왜 앞서 시세를 갖다가 8% 올라갔을 때 8%에 잡을 수 있었는데 괜히 기다렸다가 10몇 프로 더 위에서 사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주고 샀으면 그 가격이 원래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참 불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면은 고, 저, 평가 저항, 적정 이래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위치를 보게 되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저항. 이 부분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을 거야. 고, 저, 평가 저항, 적정가.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조정받으면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지? 그럼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플랫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어디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쉽죠. 거의 여기 다 모여 있어요. 플랫이 전부 여기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 밑에죠. 플랫 가격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샀어도 그냥 올라갔겠죠. 물론 거래량이 안 터지기 때문에 차트상의 모습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 오리진
자, 네 오리진입니다. 바닥이 계속 깨지면서 나가는 종목들은 바닥으로 계속 깨지는 종목들은 사실상 위험합니다. 그래도 뭐 많이들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해요, 사실. 위험해. 항상 보면은 추세 하락에서 의지 있는 종목들은 한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보합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자리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 짧죠, 좀. 하나, 둘, 셋, 넷 거래 아예 없고. 그러다가 한번 빵 터지고 두 번째 빵 터지고 이러면 여기서 산다? 그럼 또 한참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오리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종가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한번 치고 거래량 사라지고 한번 치고 거래량 사라지고 치고 거래량 사라지고 치고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유명한 종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조일 알미늄. 자,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자, 높죠? 높습니다. 높아. 여기까지는 뭐 종가법 자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박스권 고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 특별히 뭐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엄청 많죠. 자,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고점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라. 조일 알루미늄 차트를 보니까 자, 여기 우리 배웠던 것도 나옵니다. 자,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주가가 고점을 만듭니다. 조정파가 길게 올 것이다. 자, 분명히 배웠죠. 이제 이 부분은 길게 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박스권의 시작 부분이. 그리고 평가 저항 부분에서의 저항대 형성이 되고. 그럼 이 종목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을 보면은 박스권이 요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박스권 위에 박스권, 박스권과 박스권이 겹치는 자리.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캔들, 그리고 여기 캔들 한번 보세요. 장대 한봉 나오면서 반쪽짜리 박스권 형성되고 이 부분이 겹치죠. 그럼 얘네들은 주가가 관통하고 천장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이 자,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박스권끼리 겹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합본서에서도 배우고 박스권 기초이론을 공부할 때도 배우는 부분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보신 적 있다 1번, 보신 적 없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러분들 특강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다른 방송이면은 우리가 이 교육 방송이면 제가 그냥 쭉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초심자분들 체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과 박스권이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지와 저항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시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세를 지키려고 하는 기술적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럼 조일 알루미늄은 그런 이제 차트가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1,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1,000원보다는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서 공략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손절을 잡는다면 이런 플랫 가격들을 계산을 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I 컴포넌트. 자, I 컴포넌트는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또 나왔네요.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간 애들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있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 자리 이렇게 보고 갈 수가 있겠죠. I 컴포넌트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나오죠. 장대 항봉을 중심으로 위에 반쪽짜리 박스권에서 쌍바닥. 자, 그리고 이런 특정 전고점 자리에서 나오는 기준봉. 다시
7.8%. 좀 아쉽네요. 그렇죠? 이런 자리들이 정고점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아이 컴포넌트. 비즈니스 온. 박스권 위에 박스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박스권 아래 박스권 겹치는 박스권. 이런 애들이 나오네요. 이런 애들이. 자, 차트를 이 앞에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천장은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전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쪽짜리 박스권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돌파. 그리고 그 박스권의 천장. 아까 얘기했던 부분. 시세의 변화. 반등 강하게. 박스권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시세가 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 되면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강하게. 자, 비즈니스온이 이런 식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더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차트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슈 터지고 박스권 만들어지고 전고점 추세 전환 장대 한봉이 나오면은 높은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나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무작정 그냥 뭐 0. 몇 % 빠져도 사고 뭐 그냥 사고 종가에 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차트를 한다면은 이런 조건들을 대입을 하면은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자, 네오 이뮨텍. 역사가 좀 짧죠. 역사가 조금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미난 부분들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애초에 이 종목은 박스권 5규칙선 누르러 가고 있죠. 저항받을 때 저항받고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고 1년도 안 된 신규 상장주도 10월 박스권을 돌파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다만 역사가 짧을 때는 반드시 지지와 저항을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서 돌파와 눌림 지지와 저항선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귀찮긴 해도 기준봉이라든가 이게 나오면은 1분봉으로 돌파 눌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온 차트에서 일단 시세 중에서 싼 거는 당연히 아래죠. 근데 이 아래 박스권 안에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이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 네오 이뮨텍.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앞에 이렇게 쭉 봐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종가상 줄을 이렇게 치고 플랫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플랫이 많은가? 여기 한 개 정도 있고 어때요? 지금 플랫이 어디 많아요? 1번 위에 2번 밑에죠. 누가 봐도 추세 전환 신호가 아래 거의 몰빵이에요. 아래 몰빵. 그럼 얘는 가장 많은 추세 전환 신호로 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안에 거의 모든 물량들이 대다수의 물량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가가 땡겨지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상승.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플랫 가격이 밑으로 다 모여있으면은 그냥 위에서 한번 노림수 한번 잡아보고 반등 바로 안 나오면은 매수를 중단을 하고 이 지지선 때, 이 지지층에서 차라리 모아가는 게 더 현명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 뭐 이슈 다 좋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강하면은 가급적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종가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매수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종가 매수해주고 나머지는 밑에 저항의 가격이라든가 박스권의 뭐 평가 저항 이하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더욱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특강은 여기까지인데, 자, 지금까지 한 80%는 이해가 되었다 하시면 1번, 안 되겠다 하면 2번 눌러봐 주세요.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갔는지, 네, 감사합니다. 정상상님은 잘 모르겠고. 네, 많이 봐주세요. 자, 오늘 영상 화요일까지 제공이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마 오후 한 3, 4시까지는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11시 한 30분 전까지는 등록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